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탐구하는 교사 김지완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영국 혁명에 이어서 미국 혁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목표 단원명 보면은요, 자, 최초의 민중공화국, 미국이 수립되다라는 내용으로서 미국 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남북전쟁까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거는 여러분이 조금 흥미로워할 수 있는 영화도 조금 첨부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즐겁게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미국에 이제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제일 잘하고 유명한 사람 하나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오죠. 국민의 국민의 정부, 그쵸? 뭐 오브 더 피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바이 더 피플,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그런 명언을 하고 있는 바로 누구다? 그쵸?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다들 알 건데요. 에브라함 링컨의 업적 다들 잘 알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모두 다 기본 상식으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바로 흑인에 대한 노예를 해방했다라는 게 굉장히 잘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 아까 북부 지역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노예 해방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훌륭한 인권을 위한 대통령이기도 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고, 또 암살 당했다는 그런 내용들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라도 뭐 한 번쯤은 내용을 들어봤을 법한 이런 대통령인데요. 사실 근데 이런 링컨 대통령은,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이 두 개가 되는데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지만 역사라는 건 어느 같은 사건이나 혹은 하나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여러 차례 맨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링컨이라는 인물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위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측면과, 아닌데 링컨은 이제 다른 측면의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얼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를 다루고 있는 선생님이 영상 하나 보면서 오늘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두 얼굴의 링컨이라고 해서 지식 채널 2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링컨이 어떻게 두 가지의 얼굴을 가졌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은 이제 왜에 한번 집중하면서 보는 것도 역사를 탐구하는 좀 재미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시험과는 관련 없어요. 다만 역사를 탐구하는 그 목적이나 그 내용에 합당하기 때문에 수업에 들여온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Walking back again, dragged by the force of some inner tide. We reached the dizzy heights of that dreamed of world.
by desire and ambition. There's a hunger still unsatisfied. Our weary eyes still stray to the horizon. Go down this road we've been so many times. The grass was green, the lake was bright, the taste was sweet, the nights of wonder, with friends who loved us. The dawn is glowing, the water flowing, the endless river, forever and 영상 잘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위인으로 알려진 링컨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여줄 영화는 여기 있는 이 노예 해방과 관련해서 노예와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일단은 수업적인 내용 측면을 먼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미국 혁명의 전개 과정. 이전에 영국 혁명 전개 과정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미국 혁명의 전개 과정 먼저 하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그를 위한 결과 및 의의를 같이 세트로 알아두는 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전개 과정 먼저 알고요. 이에 의한 결과, 의의 알아주는 거.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볼게요. 자, 남북 전쟁. 자, 미국의 남북 전쟁이고요. 그 이후에 발전 어떻게 하고 있나? 라는 거 위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혁명의 큰 틀, 전개, 그리고 남북 전쟁 넘어가고요. 먼저 미국 혁명과 민주공화국의 수립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7세기부터 영국의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찾아 북아메리카 식민지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는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했고 18세기 초가 되면 동부에 총 13개의 식민지가 건설됩니다. 1756년에 일어난 7년 전쟁은 영국과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러시아 등을 상대로 싸운 전쟁입니다. 영국은 프로이센에 동맹으로 참전했는데 영국의 목표는 유럽 대륙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프랑스로부터 북아메리카의 지배권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결과 영국은 승리하며 북미와 서인도 제도, 인도에 있는 대부분 프랑스 식민지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7년 전쟁이 미국 혁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7년이라는 긴 전쟁은 전쟁에 참여했던 여러 국가들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해외 식민지가 크게 늘어나 부담이 더 늘어난 상태였죠. 이에 영국은 느슨하게 방임했던 식민지에 통치력을 강화하고 체제를 견고하게 바꾸는 한편 행정비용 충당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니다. 1765년 영국은 신문, 팜플릿, 달력 등 식민지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식민지 내부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전례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영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고 영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식민지인의 대표를 포함하지 않은 영국 의회는 식민지에 과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식민지인들은 오직 식민지 의회만이 자신들에게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민지에는 본국에서 파견된 총독이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각 식민지 의회가 예산을 세우고 과세하고 관리 임명을 승인하는 등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민지 사람들은 보통 부동산을 소유하면 투표권이 생겼기 때문에 본토의 시민들보다 정치 참여하는 게 더 익숙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경험을 하고 있던 식민지인들에게 참정권도 주지 않은 과세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죠. 먼저 시작점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들. 자, 영국 사람들이 경제적, 종교적 이유로 이주를 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수업을 정확히 들은 친구들은 기억하겠지만 이 종교적 이유, 즉 청교도 박해이죠. 청교도.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청교도를 많이 믿는다고 했죠. 근데 영국에서 그런 청교도를 많이 탄압하다 보니까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못 살겠다, 새로운 곳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떠나왔던 것도 하나 있었고요. 또한 항상 새로운 땅이라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공업자들이잖아요. 주로 청교도를 믿던 사람들이 상공업자, 즉 상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주로 왔었다. 그래서 미국 동부 해안가 쪽에 13개의 식민지를 하면서 그냥 그들끼리 식민지끼리 의회를 만들면서 자기네끼리 의사소통을 정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 근데 이대로만 지냈으면 그냥 평화롭게 지냈겠죠. 이대로만 갔으면. 그런데 이런 독립혁명으로 해서 진행된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영국의 재정 악화입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영국 혁명 때도 그렇지만 계속 전쟁 나는 게 다 돈이라는 배경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 네, 그 돈이라는 큰 배경이 돼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 한번 계속 볼게요. 일단은 영국이 7년 전쟁이라 해서 유럽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이랑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아까 말했지만 전쟁을 하면 뭐가 부족해요? 그쵸, 자금 부족. 돈이 문제라는 겁니다. 돈. 영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정력보다 이 전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돈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없는데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지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눈을 돌리다 보니 바로 식민지에서 이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중상주의 정책. 우리 이전에 절대 왕정 때 배웠죠. 상업을 중요시해서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는데 문제는 영국 본토가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식민지를 대상으로 식민지에 막대한 손해를 끼얹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아까 원래 미국 애들은 이주했던 사람들이라서 영국이 본토에서 신경도 거의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의회를 개설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영국 애들이 야 이제 돈 내놔, 행정비용 충당에 세금 부과하면서 이제 와서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평소에는 뭐 우리한테 해준 것도 없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와서 돈을 더 달라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분노를 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영국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계속해서 거들려고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뭐 투자라던가 이런 거 전혀 없이 오히려 돈만 가져가는 그런 하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심해졌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붙였는데요. 미국에서 큰 반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세금들은 다 빼주긴 했거든요, 결국은. 하지만 딱 하나 남겼어요. 그 남긴 건 바로 뭐냐면 차입니다. 차. 네, 여기서 이게 차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는 그 띠띠빵빵하는 그 차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의 차는 뭐냐면 그 마시는 차예요. 티예요, 티. 네, 그 그린티 할 때 그 티입니다. 네, 보스턴 지역에서 이 차로 관련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이 사건을 부르는 명칭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보스턴 차 사건.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보스턴 차 사건. 네, 방금 했던 내용 보스턴 차 사건 큰 소리로 읽은 친구 있으면 네, 도장을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스턴 차 사건 명칭 알아두시고요. 이 내용은 이따가 뒤에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긴 하겠지만 수입으로 들어온 이 차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당연히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쭈 식민지가 우리한테 덤비네? 건방지네? 라고 하면서 강경대응, 네, 무력으로 해서 이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영상 볼게요. 애국자들이 모인 비밀단체 자유의 아들들은 어느 날 밤 원주민 복장으로 보스턴 항구에 모여 정박 중이던 동인도 회사의 차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에 영국 의회도 이번엔 매우 분노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영국 의회는 이를 본보기로 삼아 응징하기 위해 각종 법을 제정했습니다. 의회는 매사추세츠주 대부분의 선출직과 주지사, 상원의원 등을 영국에서 임명하게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보스턴 항구를 폐쇄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자치권 부정에 분노한 주민들은 민병대를 구성했고
영국 관리대를 내쫓았으며 행정기관을 모두 폐쇄해버렸습니다. 다른 식민지의 사람도 주민들의 저항에 공감했으며 혁명의 기운이 점차 감돌았습니다. 네, 영상을 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에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식민지의 대표들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영국이 저렇게까지 군대를 들여온다라.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서로 대륙회의. 각 식민지 대표들이 이제 우리 미국 대륙에 어떻게 나아갈까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대륙회의 꼭 알아두세요. 명칭. 대륙회의를 통해서 영국의 탄압 조치 돌아가 했지만 영국군은 여전히 쳐들어왔고요. 그 영국군과 미국의 민병대. 이 민병대는 그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싸우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조선 의병 같은 거랑 하면 돼요. 의병. 자, 충돌하게 되고요. 총사령관 워싱턴 임명되면서 이제 독립선언문까지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식민지군이 이기게 됩니다. 네. 이 식민지군이 이기게 된 데에는 사실 영국이 전력을 투자했으면 영국이 무조건 이겼겠죠. 네, 그런데 당시 영국은 다른 나라들과 계속 전쟁을 했다고 했죠. 바로 그 직전만 해도 7년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여러 유럽 나라들한테 미움을 많이 사고 있었어요. 특히나 프랑스에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럽들이 알게 모르게 미국을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영국은 패배하게 되었고요.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게 되었죠. 다루고 있는 영상 볼게요. 1774년 9월 조지아를 제외한 12개 식민지 대표 56명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대륙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강압적인 법에 대해 국왕에 탄원했고 영국과의 통상을 단절했습니다. 이어 1775년 보스턴 서쪽 렉싱턴에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 처음으로 무력 충돌이 벌어지자 대륙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인해 결국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로 결정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독립선언서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는 조물주가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정부는 이 권리를 위해 조직되었으며 정부의 권력은 민중의 동의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해치는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민중의 권리이다. 독립선언서에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한편 전쟁은 어느 쪽이 승리할지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영국군은 강하고 잘 조직되어 있으나 대서양을 건너 낯선 땅에서 싸워야 했고 식민지 민병대는 익숙한 자기 땅에서 싸웠으나 식민지 간의 통일성이 부족해 효율적인 명령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777년 10월 영국이 세러토가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고 참패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했으며 미국의 동맹으로 전쟁에 참전했고 군사원조를 확대했습니다. 이어서 에스파냐와 네덜란드가 프랑스와 동맹을 맺으며 프랑스의 동맹 자격으로 영국에 맞서 참전하게 됩니다. 1782년 영국은 아메리카에서 모든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1783년에는 결국 파리 조약을 체결하며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전쟁이 종결됩니다. 아메리카 13개주는 1787년 필라델피아에 재헌의회가 소집되어 강한 권력을 갖는 연방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로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미합중국의 탄생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자극했으며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혁명 보면은요, 맨 처음에 여기 있는 동부에는 13개 주였거든요. 이게 조그만 거. 그러다가 이제 점차 여기 보던 새 사건이 있는 데고 이제 독립선언 하면서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식민지들이 혁명에 얻고자 하는 권리는 무엇일까? 자, 중요한 명칭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볼게요. 독립선언문. 자, 미국에 뭐가 있다고요? 독립선언문. 우리 지난 시간 영국 혁명할 때 청교도 때는 권리청원, 명예혁명 때는 권리장전이 있었다면, 자, 미국에서는 독립선언문. 자, 각각의 문서들, 명칭, 내용 구분해서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 읽어볼게요. 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하였으며 거기에는 생명권과 자유권 및 행복 추구권이 포함되었다. 되게 좋은 말들 많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런 권리를 보장받기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받는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볼게요. 봐봐요. 어떤 정부라도 이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자, 정부가 권력을 얻은 건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건데 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정부를 새롭게 한다. 정부를 바꿔버린다. 이게 바로 로크의 저항권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내용 꼭 알아두세요. 로크의 저항권 개념이 들어가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면 정부를 바꿀 수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기본적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주권. 혁명의 목표는 나오죠? 인간의 평등권, 천부인권. 천부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인간의 권리예요. 저항권, 이런 같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보장하는 사회. 자, 그래서 최종 결과 및 의의 한번 보면은요, 결국은 독립하게 되었고요. 미국은 기존에 있는 유럽에 이런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닌 민주공화국, 즉 왕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뽑히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민주공화국이었고요. 다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모든 권력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연방제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52개 주가 있는데 이 수많은 주가 각자만의 법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는 마약이 합법인 데가 있어. 어떤 주는 과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있고 뭔가 각 주마다 법률이 막 다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서로 약간 연합된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미국이 USA잖아요. 유나이티드잖아요. 유나이티드. 결합되어 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연방제가 이런 내용으로 도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에게 권리가 있다. 주권이죠. 국민에게 주인된 권리. 그리고 정말 중요한 키워드 여기 나오는 3, 권, 불, 립. 자, 권력이 몇 개로? 3개로 분리되어서 서 있다. 이 3권 분립은 현재 대한민국에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가장 핵심적인 권력이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입법부, 그리고 재판이 있는 사법부로 3가지로 나눠져서 서로가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 최초의 틀은 여기 나온 미국에서 따온 거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메리카 합중국 탄생됐고요. 초대 대통령 최초의 민주공화국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더 보자면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혁명.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프랑스 혁명 나올 거죠. 거기에 영향을 미쳤고요. 라틴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 밑에 있는 그 남미 지역 있죠. 거기에도 독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보다 미국 혁명이다. 이 의의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노래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정도도인 신앙의 자유 새로운 기회 찾아 미국으로 미동부 13개 주는 영국의 식민지 자치적 운영 영국은 중상주의 정책 강화해 인지세 차세 부과해 식민지와 영국의 갈등 보스턴차 사건으로 폭발해 영국의 탄압에 맞선 식민지 대표들 대륙 회의 소집했어 총사령관 워싱턴 독립선언문 발표회 독립전쟁 지휘해 인간의 기본권 국민주권 저항권이 담겨있는 독립선언문 워싱턴의 활약 프랑스의 지원 미국은 승리 파리 조약으로 독립 미국 혁명 연방주의 행삼권 분립 행공화주의가 담긴 미국 헌법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 세계 최초 민주공화국 탄생해 American Revolution 미국 혁명 연방주의 삼권 분립 공화주의가 담긴 미국 헌법 American
revolution 미국 혁명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 세계 최초 민주공화국 잘 불렀고요. 자, 미국 혁명의 성격 해가지고 여기 딱 보면은요. 여기 의회 나오죠. 의회. 대통령, 행정권, 대통령, 사법권.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보다 권력이 몇 개로 나눠져 있다. 의회랑 대통령이랑 사법, 즉 3개 사문권 분립에 대한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는 3가지, 그리고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볼게요. 이제 독립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점점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이제 서부 개척의 시대가 갑니다. 잘 아는 그 카우보이 모자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보안관 입고 하는 그게 바로 이 당시입니다. 서부 개척. 그래서 뭐 열차도 깔고 하면서 이제 태평양까지 계속해서 영토를 넓혔고요. 이렇게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바로 중요한 일,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쪽과 북쪽이 서로 대립하는 건데요. 왜 다르냐면은 일단 이 노예제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남부 쪽에 있는 곳이 이제 달라지는데 왜냐면은 북쪽에서 대통령이 된 이제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를 확대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게 정치적인 입장 때문인 건데 왜냐면은 북쪽에서는 공장지대였거든요. 공장. 그래서 공장을 돌리려면 되게 임금 노동자가 많아야 돼요. 돈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그러니까 일손을 할 수 있는 노동자가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노동자가. 근데 사람들이 다 노예로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노예로 묶여 있으면 공장에 직접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부 쪽 볼게요. 남쪽은 뭐냐면은 대규모의 목화 농장이거든요. 목화 농장. 그 농장에서 일을 하는 건 엄청나게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정도로 너무 힘들고 고된 일이에요. 일을 제대로 하면 막 채찍질하고 막 이러거든요. 굉장히 힘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노예제를 해야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추구하는 바가 완전 다르죠. 또 뿐만 아니라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서 하는 이 목화 같은 걸 팔아야 되잖아요. 농산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려면 그 해외에도 많이 팔고 해야 되니까 자기네 거를 조금 이게 세금 없이 그냥 자유롭게 팔리기를 원합니다. 싼 값에 팔리기를. 근데 북부 쪽은 아까 공업이라고 했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냥 팔기에는 아직 영국이나 이런 유럽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지키려면 막 세금도 부과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와 남부가 서로 지향하는 바가 너무 달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의 친화적인 링컨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남쪽에 있는 이 주들이 연방을 탈퇴하면서 남부연합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는 남부의 길을 가겠다. 북부는 니네 길을 해라. 라고 하면서 결국 전쟁이 벌어졌고요. 이제 북부 지역에서 아예 노예 해방이 선언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서서 예고했던 대로 이 노예 해방과 관련된 거 영화 요약된 내용 짧게 된 거 하나 같이 보고 다시 이어서 또 설명할게요. 제목에다가 그 노예,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아예 집어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떤 어두운 역사인 노예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다라는 것을 아주 선전포고하듯이 그렇게 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티브 듭니다. 맥퀸 자체가 또 흑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이렇게 진진한 영화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41년도부터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북부주들은 노예가 사실상 자유민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결국 이제 영화 잘 봤죠. 네, 이런 식으로 노예 굉장히 비참한 삶들을 했었고요. 결국 이거는 비인도적이다라고 하면서 북부 쪽의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이제 모든 그 인도주의적인 것들이 노예제는 좀 너무하지 않냐라는 여론이 모이면서 이제 북부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마련해줬고요. 전쟁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그 강력한 미국의 이미지를 점점 갑니다. 대륙 철도하고 막 이민자 막 받고 하면서 결국 19세기 말 되면은 세계 최대 공업으로, 왜냐면 영토도 워낙 넓고 자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축축축축 영토 원래 이만했는데 서쪽으로 영토 넓리고 엄청 넓어졌죠. 이렇게 해서 철도도 만들고.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써보겠죠. 영토는 태평양 연안까지 인구도 늘어 경제 구조 차이로 북부와 남부의 대립은 심해지고 북부는 상공업 발달보호 무역 연방주의 원해
노예제 반대 남부는 대농장 발달 자유무역 분권주의 원의 노예제 찬성 링컨 대통령은 no 남부의 여러 주 연방 탈퇴해 남부의 공격으로 남북 전쟁 발발 남부의 기선 제압 링컨의 노예 해방령의 신의 한수 전세는 북부로 역전 북부의 게티즈버그 전투 승리 전쟁은 막 내리지 미국 혁명 연방주의 행상권 분리 행공화주의가 담긴 미국 헌법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 세계 최초 민주공화국 탄생에 비온 뒤에 땅은 굳어 전쟁 후 국가 발전기 트 마련 대륙 횡단 철도 완성으로 미국의 산업화는 스피드업 서부 개척도 스피드업 이민자 늘고 해외로 세력 넓혀 19세기 말 미국은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 영국의 무리한 과세에 맞서 일어난 자 바로 뭐냐면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했죠. 보스턴 차 사건. 자, 그러면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남부의 여러 주가 연방을 탈퇴하고 북부를 공격해서 자, 뭘 일으켰다? 전쟁이자 무슨 전쟁? 남북 전쟁.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미국은 독립한 이후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군주제. 선생님이 오늘 말했죠. 자, 미국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바로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정이라고 했던 거. 자, 두 번째. 미국 횡단 철도 개통과 이민 증가는 경제 발전에 쓰는 토대.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학습지 꺼내서 빈칸 채워 넣어 주시고요. 이 학습지 빈칸 채워 넣기까지 끝나면은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 모음지 거기 있는 거 풀어도 되고 이제 모든 장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해서 해주기 이런 거 활동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